사실 취준이 끝나고 회사를 다니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한다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잘 맞는 사람이 없어서 늘 혼자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출근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올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책임져야 할 사람도 있고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만두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꾸역꾸역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냥 때려쳤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도 있고 미래를 약속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힘듦을 얘기해도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요. 물론, 당장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죠. 사실,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만 알아요. 힘듦의 역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도 저는 퇴사를 했어요. 환승 이직도 아니고 그냥 생퇴사를 했어요.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좋은 회사에 합격했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합격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합격했고 입사했을 때 제 역량을 따로 말씀해 주기도 했어요. 팀 내에서는 코드를 잘 짠다 면서 박수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퇴사를 했어요. 이유는 도메인 때문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도메인을 선택했어요. 잘 몰랐는데 그 도메인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갔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해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쌓이면서 숫자와 데이터에 유독 예민해지더라고요. 계속 도메인을 공부하고 구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도메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새벽 내내 밤을 새워도 코드를 못 짜겠는 거예요. 그 도메인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면 더듬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간단한 일감 하나가 툭 하고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반나절이면 끝낼 수 있는 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아팠어요. 두근두근거리고 출근을 찍는 게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이상하다.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곧바로 고민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일부 지원했던 것도 사실 조금 덜 들여도 됐고요. 돈도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스스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편의점에 가면 가장 싼 걸 사기 시작했고, 배달을 시켜 먹지 않게 됐고,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고요.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작은 돈도 벌어봤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였고, 그 걱정과 불안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가 그걸 너무 크게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퇴사할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면 내가 아무리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퇴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상황이 힘든 상태에서 보면 더 부풀려지고 엄청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말이죠. 이해하셨죠? 제가
퇴사하세요 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